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이번 한 달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좋았죠. 특히 데이 트레이딩 공격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에 뭐 이제 계좌가 그냥 뭐 50%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몇 배의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상따를 조금 잘 하셨다면은 다음날 기본적으로 상따에서 뭐 3% 5%가 아니라 기본이 15% 20% 혹은 막 점상 두세 번, 세네 번 연달아 나온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계좌가 이제 좀 급격하게 부푼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장이 또 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번 시장도 항상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항상 뭔가 하락장이 있으면은 결국 진짜 지금 시장이 기억하면 어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이고 죽는다 소리 나왔던 게 진짜 한 달도 안 됐거든요. 한 2주 됐죠. 2주 3주. 요때 해가지고 진짜 시장 재미없다 막 죽어나간다. 하지만 어때요? 순식간에 이런 상따 장막 만들어지면서 좋은 종목들 막 치고 나가고 그런 종목들 상따 하면은 뭐 다음날 5%도 아니고 막 20% 30%씩 수익을 쫙쫙 늘려주는 이런 시장. 시장은 결국 오르면은 내리는 게 있고 내리면 또 이런 식으로 돌리는 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상따만 하면 진짜 큰 수익을 주던 시장이에요. 지금 최근 한 달은. 근데 이제 슬슬 좀 마음의 준비는 해둬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상따 이제 조심해. 상따 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기간이나 그 다음에 상따장. 이번에 그냥 표현을 화끈한 상따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상따를 하면 진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끈한 상따장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상따장을 만들었던 주축이 있죠. 주축 테마가 뭘까요? 이 상따장이 좋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겠어요? 상따하면 다음날 막 점상 막 가고 막 20%씩 떴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종목들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종목도 상따 올라가? 그럼 일단 사고 다음날 막 시세 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장 계속 연계가 된 거거든요. 이어져서 화끈한 상따장이었는데 그 상따장을 만들었던 주축이 무엇인가? 주축 테마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슬슬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따 보면은 3월달 이렇게 보면은 3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움직임들이 요때 조금 뒤에 가서 3월 말 그리고 요 주변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초 해서 동신건설, 이스타코, 형제글로벌 딱 지금 뭐죠? 형제글로벌 어때요? 3월 27일부터 상한가, 점상, 상한가, 점상, 상한가 막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상하면은 다음날 20% 30%씩 그냥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뭐 이런 정치 인맥주들도 다음날 막 10% 20%씩 막 쭉쭉쭉 땡겨줬죠. 얘네들이 무슨 관련주였죠? 바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탄핵 결과가 나오면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인용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 조기 대선 테마가 형성됐죠. 조기 대선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에서 돈이 엄청나게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사실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하니까 주식 안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이목이 좀 쏠리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시장에 관심 플러스 관심이 많으니까 어때요? 돈도 쏠려요. 거기다 마침 이때 시장이 조금 오락가락했을 때잖아요. 이때 좀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치 테마의 해지 성향으로 왔다. 이슈 있으니까 시장도 안 좋고 돈 쏠리는 곳으로 더 쏠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스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이거 여기서 거의 다 이재명 관련주죠. 지금 이거 다 이재명 관련주인 것 같네요. 디젠스만 좀 이것도 근데 이재명 관련주고 싹 다 이재명 관련주예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다음날 이래저래 막 좀 갈라지면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전설의 상지건설 4월 2일부터 출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야 이런 종목들 이거 만약에 밑에서 샀으면 점상 가고 점상 가고 점상 가고 하면은 좀 편하잖아요. 부담 덜하니까. 그래서 쭉쭉쭉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지건설은 좀 다시 봐도 대단했네요. 여기서 그냥 점상이면 또 안 팔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점상으로 시작해? 그러면 깨지면 팔아야겠다. 그럼 만약에 했으면 한 4월 9일? 요날 이제 뭐 물량 조금 털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깨도 27%에서 밑꼬리 달고 그냥 또 상 보내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어디가, 처음에 딱 여기 흐름이 이번에 상따장을 만들었던 흐름이 조기 대선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시장에 관심, 돈이 엄청나게 쏠리는 일단 이재명 관련주, 인맥 관련주였죠. 왜? 그만큼 지지율이 가장 독보적으로 부각이 되던 인물이어가지고 뭐 실제 대선 뭐 투표를 해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지지율이라던가 뭐 뉴스 이런 거에서 언론에서 부각되는 케이스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그 전에도 탄핵 선고 결과 나오기 전에도 계속 부각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인맥 관련주가 일단 메인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쪽이 막 상한가를 연달아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 뭘로 갔나요? 정책주로 싹 돌기 시작했어요. 인맥주는 제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타이밍이죠. 인맥주들 막 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책주. 왜? 조기 대선 테마 그 전까지 인맥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했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정책주로 가요. 그리고 정책주로 가면서 플러스 그 국힘 측은 이제 인맥주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죠. 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나 대선 출마하겠다 라고 선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내부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국힘 측에서는 이제 대선 출마 이러면 누가 하냐 이쪽에선 이러면서 좀 부각이 되고 너도 나도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케이스로 나오면서 인맥주가 이제 이쪽은 뒤늦게 부각이 됐던 거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힘이랑 민주 둘 다 엮이는 것도 있지만 메인 정책은 결국 이재명 예비 후보 언급이라던가 어떤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요. 나 이번에 이런 정책에다 좀 힘을 쏟겠다. 혹은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혹은 어디에 방문 그런 게 시장에서 다 세력들이 아이고 재료구나 하면서 왜 대선 테마가 이제 타이트해졌고 인맥주는 이미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힘이 빠지면서 대선 테마에서 원래 일반적인 매번 반복되는 흐름이거든요. 처음에는 인맥주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대선이 다가오면은 대선 이제 그 공약 같은 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는 이제 그 정책 관련주들이 셉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정책이 어떤 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유력한 후보들의 언급하는 게 다 정책 키워드로 갖다 엮이면서 정책주가 세고 그런 정책주가 사이클 만들고 이제 좀 밀리기 시작하면 인맥주가 밀리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 만들면서 테마의 마무리 대선과 함께 그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흐름은 대선 테마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주 관련해서 정책주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메인 정책 해가지고 지금 퓨리오사 키워드 대단했죠 여기. 퓨리오사가 원래 그 전에 메타에서 뭐 인수 이야기로 좀 얘기 부각되다가 메타에서 뭐 인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매각 생각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재료 소멸로 밀리나 싶더니 AI 반도체에다 힘을 쏟겠다 AI가 메인이다 하면서 쫙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대장 4x4가 자리 잡으면서 상한가를 1, 2, 3, 4, 5, 6 오늘까지 해서 상승을 엄청나게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들 그 다음에 뭐 퓨리오사도 있고 뭐 지역화폐 쪽도 그냥 바로 상한가 3번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이전 대선 2022년 때 그때 이제 메인 정책이다 보니까 그 이재명 예비후보 정책 관련주로 미리미리 좀 부각이 됐었던 케이스죠. 그래서 그렇게 지역화폐 관련 움직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이 이번엔 좀 키워드가 빠져 있다 보니까 뭐 악재로 부각됐으나 뒤에 또 어떻게든 붙이면서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세종시 개헌 이런 거 개헌도 있고 세종시 이전 키워드에 대해서도 관련 주들이 뭐 상승 시원시원하게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창투사 뭐 공공주택 이런 거는 조금 이전에 부각됐던 애들은 조금 잠잠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새롭게 좀 등장하거나 좀 강하게 어필됐던 그런 테마들 그리고서 뭐 둘 다 엮일 수 있는 저출산 에르코스도 막 상한가 3번에다가 4번 시세 준 거 엄청나죠? 7,500원짜리가 400 원래 좀 꿈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르코스 신규 상장 한지 얼마 안 돼서 얘가 좀 가벼운 것도 있고 대놓고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막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 뒤에도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튕겨 오르고 오늘 21선 좀 주변 내려오다가 멈칫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주들 해서 정말 화려했던 상따장이 어제까지 이어졌어요. 어제까지. 그리고 이 상따장이 어제도 이제 플라스틱 관련해서 삼육물상 어제 상, 오늘도 상이죠. 오늘도 상 가고 그 다음에 뭐 좀 개별 이슈들 어제는 좀 이제 바이오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기는 했는데 이제 조금 갈립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도 뭐 상 가고 저탄소 뭐 2040년까지 이제 탄소 석탄 원료 이제 뭐 폐쇄 안 쓸 거다. 폐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그 정책 상따 흐름이 정말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 슬슬 제가 뭐 내일 당장 내일부터 상따장 이제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는 갑자기 탁 하고 어느 날 기점으로 씻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딱 칼로 자르듯이 해가지고 오늘까지는 상따장이고 내일부터는 상따장 아니야 이런 건 아닌데 슬슬 상따를 이제 조금은 조심하고 조금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바로 무엇이냐? 이런 거는 이제 시장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여기서 정책주들, 인맥 관련주들도 엄청 강했죠. 상지건설 대표적인 거. 그리고서 상따장에 진짜 불꽃을 만들어줬던 게 저는 대표적으로 퓨리오사 AI 테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랑 퓨리오사 AI랑 최근에 이제 세종시 요거 정도? 그 전에 뭐 이제 저출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지만 정말 여기 정책 관련해서 엄청 강하게 상승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AI도 있죠. AI도 있기는 한데 뭐 AI, 저출산, 퓨리오사 AI, 반도체 특히 얘는 핵심이었죠. 시장에서. 대금도 좀 쏠리면서 나중에 창투사 관련 기업들은 모두 너도 나도 퓨리오사 건너서 뭐 일반 반도체 기업도 나도 퓨리오사랑 뭐 협업했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들 정도로 했다가 이런 종목들이 상따장의 이제 중심을 만들어줬던 애들이에요. 핵심으로. 자, 근데 여기서 어떻죠? 이제 저출산이나 AI는 뭐 조금씩, 저출산 같은 경우는 조금 위에서 이미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 상지건설도 고점 찍고 일단은 깨졌죠. 그래도 그냥 안 죽어요. 워낙 강한 종목이라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그냥 안 죽어요. 저점 대비해서 반등 줄 거,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착한 종목이에요. 이 정도면은 정말 착한 종목이에요. 저점 깨면은 20% 30% 반등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즉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좀 손절도 약하게 칠 수 있는, 크게 물려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종목인데 정말 드물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근데 얘는 진짜 강하고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상한가를 14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10번 넘었죠. 14번은 아니고 한 11번인가? 인데 그만큼 강했던 종목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결국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상따에 와 지금 상따하면은 저런 점상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 그 좀 허황된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황된 건 아니지만 그런 꿈과 희망을 넣어주던, 야 지금 당장 상따, 지금 네가 상따하는 종목이 상지건설 나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지금 네가 상따하는 종목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 한번 지금 상따해봐.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다가 그 꿈과 희망을 불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상따 종목들, 지금 상따 종목이 다음날 갭이 많이 뜨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다음날 갭이 많이 뜨는 이유, 뭐 세력들이 주가 아침에 갭을 많이 띄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가 매수세, 이게 결국 시가를 만드는 요인이죠. 주 요인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야 저거 내일 아침에 사야 돼. 가격이 얼마가 됐든 시장가로 사야 돼. 뭐 10%든 20%든 그런 매수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갭이 높게 뜨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세를 만들어 주던 게 이런 종목들입니다. 왜? 지금 내가 저 종목 다음날 못 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꿈과 희망을 넣어줬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때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고점에서 점상 솔직히 푸바이프 얘는 진짜 이게 맞나 싶은데 대단해요. 저도 좀 뒤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3%만 떠줘도 감사하겠다 했는데 좀 많이 떠줘서 좋기는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꿈과 희망을 품게 해줬던 애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되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상따장 아침에 갭 많이 떴던 이유도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야 저거 점상이면 내일 무너지지 않을까? 하다가 그런 게 내일도 오늘도 점상이야? 이제 내일은 무너지겠지? 야 뭐야 오늘도 상이야? 이거 미친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날 상. 이제는 그 포모가 온다는 거죠. 와 이거 내가 그냥 달라붙을 걸. 이때 내가 이거 5천만 샀어도 얼마야? 이거 며칠 만에 했으면 5천만 원 버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뇌리를 지배하면서 상따 이런 게 상따 그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시장가 매수를 따라오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던 종목들이 이제 대거 한 달 동안 했고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종목별로 아직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이런 게 나오죠. 상따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개파락이 세요. 시원하게 밀려요. 뭐 이렇게 해서 12% 밀리고 이런 종목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파락을 하고 이런 종목들. 물론 가는 종목도 있고 하는데 얘 박셀은 뭐 얘는 좀 특이 케이스죠. 얘는 뭐 종목이 그러니까. 그래서 잘 가는 종목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어제 삼육물산이랑 한국패키지 이런 것들 상따 했을 때 삼육물산은 잘 갔죠 오늘. 근데 한국패키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조금 차이거든요. 삼육물산이 어제 몇 시에 갔어? 9시 34분에 가고 한국패키지가 2등으로 그 플라스틱 관련해서 상을 갔어요. 근데 갈리죠. 삼육물산을 했으면 아침에 12%가 뜨는데 2등주여도 야 요즘 뭐 2등주 3등주 다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2등주 한국패키지 때 했는데 얘는 아침에 마이너스 10%로 반깁니다. 엄청 갈리죠. 이런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그 광기를 만들어주는 상따장이라고 불릴 만한 이거 상 가면 다음날 그냥 시가 뭐 어떻게든 사 뭐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점상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만들어주던 대장급 종목들 여기 말씀드린 상지건설 그다음 퓨리오사 AI 세종시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고점 찍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갭 안 뜨고 하다가 무너지는 종목들 오늘 계룡건설 이것도 저도 상따에서 들고 왔는데 저는 오늘 계룡이랑 포바이프 그냥 시장가로 날린다고 말씀드렸죠. 시가 뭐 갭이 뜨든 안 뜨든 떠주면 좋고인데 안 뜰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시장가로 날린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고민하면은 얘 시가 시작하고 진짜 10초? 그것만에 그냥 바로 하락부위하게 걸었죠. 제가 이거 시가 시장가로 안 팔았으면은 그대로 뭐 몇백 맞았겠죠. 피곤하게. 그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다? 이런 애들이 이미 한 달 동안 해먹었어요. 거의 근 한 달 동안. 이번 달을 계속 이런 광기의 상따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쉴 때가 됐죠. 처음에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상승하고 그러진 않아요. 상승을 하면은 야 이거 더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럼 와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 진짜 이제 시장 끝났다 하면은 그런 곳에 또 보란듯이 돌리는 장. 지금 딱 이런 자리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한 2주 3주 전만 해도 아이고 트럼프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했지만 그때 이제 샀던 사람들은 기본 종목들 30% 50%씩 수익 나는 종목도 꽤 많겠죠. 정말 안 좋았던 장이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번 달은 와 불타 장이 뭐 상따만 하면 막 20% 15% 막 다 챙겨줘. 그날 매매가 끝나. 그랬던 장이 이제 또 과열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슬슬 좀 진정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런 대장급 애들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상따 하면은 다음날 개파락하는 종목의 빈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 갈 때 뭔가 탄탄한 테마 거기다가 지금 정책 테마도 사실상 거의 돌고 돌았거든요. 오늘 수소, S, 퓨어셀 이런 것도 저도 상따했다가 풀려가지고 그냥 날렸는데 이런 애들이 뭐 다음날 갭이 세게 뜰 수는 있겠죠. 뜰 수도 있는데 이제 정책들도 돌만큼 다 돌았어요. 웬만한 정책 큰 거 다 나왔잖아요. 정책해서 사이클 다 돌았죠. AI, 퓨리오사, 지역화폐, 개연, 그 다음에 뭐 창투사부터 해가지고 돌고 다 돌았어요.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돌만큼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또 쉬어갈 수도 있다. 대신에 이게 그냥 뭐 내일 당장 상따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상따장 뭐 상따 그냥 눈 감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를 수 있던
그런 시장이 이제 조금씩은 잦아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시장가 막 무조건 따라잡고 그런 매매는 이제는 조금은 상 가면은 무조건 산다기보다는 이전 매매 시장 매매할 때처럼 이 종목이 상 가고 다음날 시장에서 다른 개인들이 사고 싶은 시장가로 지르고 싶은 그런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 재료에 대한 강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그냥 광기로 상 가면은 일단 사 다음날 일단 15% 10% 먹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점점 시장이 또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트렌드는 또 지나면 또 언젠가 또 와요. 항상 그 트렌드는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런 트렌드가 또 이제 사이클이 뒤바뀌면서 도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나 이번 상따장에서 막 주변 지인들 막 돈 많이 벌고 막 수익 내고 상따 해가지고 막 다음날 점상 먹고 점상 수익 내고 해가지고 야 나 씨 뭐 연봉 벌었다 막 해가지고 야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런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품모아가지고 아씨 나도 지금이라도 이런 건 이제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결국 기회가 올 때 잡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기회를 항상 좀 늦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돌 거 돌고 나서 뒤늦게 지금이라도 잡자. 보통 그럴 때가 좀 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번 기회 놓쳤다?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지만 복귀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 오면은 안 놓쳐야겠다. 복귀를 많이 하시고 공부해 두시고 지나면은 시장이 다시 또 옵니다. 이럴 때 그 포모 못 이겨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나도 벌어야지. 옆 친구 뭐 얼마 벌고 했으니까 나도 세게 그러다가 고점에서 상투 잡고 지금 상따장이었으니까 지금 어제까지 상따장이라며 야 오늘도 상 한번 잡아보자. 그런 거 막 잡주에서 상 잡았다 다음날 10% 20% 개파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손절 쳐야 돼 말아야 돼 돌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금 까먹는 행위는 제일 주식시장에서 좀 조심하기는 해야겠죠.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